호텔 탕비실의 굴욕.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호텔 연회장 옆 작은 탕비실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붉은 와인이 묻어 있었고 제 하얀 유니폼 셔츠는 온통 와인 얼룩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30초 전 시어머니께서 제 머리 위로 와인을 쏟으셨거든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문대를 나왔다고. 바닥이나 닦는 것이 내 진짜 자리야. 제 뺨은 아직도 화끈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문 너머로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 건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옆 연회장에서는 남편의 승진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지금 수백 명의 박수를 받으며 사랑하는 아내 덕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라는 사람은 지금 탕비실 바닥에 엎드려 와인을 닦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친정에서 강남의 아파트 16억을 지참금으로 가져왔습니다. 당시 시어머니께서 제 두 손을 꼭 잡으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민주는 복을 타고났어. 우리 가문에 큰 행운을 가져왔단다. 하지만 돈이 끊기자 복덩이는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고작 80만 원, 어머니의 수술비 80만 원 때문에 저는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명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비 보증금 400만 원 중에서 8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200만 원짜리 양복을 사입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0만 원? 어디 가서 구걸이라도 해. 그래서 저는 정말로 구걸을 했습니다. 인력사무소 소장님께 가부를 부탁드렸고 그분이 준 일자리가 바로 오늘 저녁 남편 회사 창립 파티의 서빙 알바였습니다. 주방에만 있기로 했는데 서빙 직원이 다쳐서 급하게 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시어머니는 제 눈을 알아보셨습니다. 4년 동안 매일 같이 구박하며 본 그 눈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탕비실로 끌고 오셨고 남편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 만남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16억 며느리의 몰락. 4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복덩이에서 식모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강남 40평 아파트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이 집은 제 명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결혼 선물로 저희에게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한우 목장을 운영하시던 부모님은 외동딸인 저를 위해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명문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저는 대기업 기획팀에서 일했고 결혼 후에도 가족에게 당당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 저를 극진히 대해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며느리 출근 준비가 다 됐어? 라고 물으시며 챙겨주셨고 주말이면 함께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주셨습니다. 우리 민주 덕분에 아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는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은 제 통장 잔액에 비례했던 것입니다. 오빠의 사업이 무너진 것은 4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거래처가 연쇄 부도를 내면서 오빠 회사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겠다고 목장을 팔았고 땅을 팔았고 집까지 팔았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친정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지금 쪽방에서 당뇨병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오빠는 연락이 끊겼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통장에서 친정으로 보내는 송금이 멈춘 그날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민주야 대신 야가 되었고 함께 앉아 식사하던 식탁에서 제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너는 우리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 먹어. 입맛도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사는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시키셨고, 저녁에는 아이들 학원 픽업과 저녁 준비, 설거지, 청소까지 모든 것을 제가 해야 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잖아. 어차피 내 월급으로 뭘 할 수 있니? 그냥 집에 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저는 명문대를 나와서 돌연 가사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아니, 가사 도우미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월급도 없고 휴일도 없고 인격도 없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평일 오후 대리석 바닥을 걸레로 닦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장식장 위 결혼 사진 속 여자가 정말 나였을까?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그 여자와 지금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이 여자가 같은 사람일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핏기 없는 얼굴, 무릎에 박힌 굳은 살, 이것이 10년 전 명문대 수석 졸업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두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늘 말했습니다. 집안일 하나라도 제대로 못하면 이혼이야. 애들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가는 것이고. 저는 아이들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아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뒤통수를 때려도 밥을 주지 않아도 식구 취급을 안 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80만 원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제 어머니의 목숨이었습니다. 80만 원과 200만 원짜리 양복. 새벽 5시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남편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준비해둔 재료를 꺼내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솥 예약도 확인하고 반찬도 꺼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시면 바로 드실 수 있게 말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저는 손을 호호 불었습니다. 장갑을 살 돈도 아까웠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허름한 건물 2층 인력사무소였습니다. 녹슨 계단을 올라가자 담배 연기와 믹스커피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좁은 사무실에는 벌써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 있을까요?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장 여사. 오늘 시장 국밥집 설거지 하나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거지 자리 하나에 감사 인사를 하는 제가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당 4만 원이면 어머니 약값 이틀치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명문대를 나온 저는 이제 인력사무소의 장 여사였습니다. 제 본명인 장민주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전 시장 국밥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주야, 큰일 났어. 내 엄마가 쓰러졌어.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이래.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위험하대. 보증금 400만 원을 내일 아침까지 내야 수술 날짜를 잡아준다는데 어떡하니? 저는 전화를 끊고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320만 원, 4년 동안 새벽 알바를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8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대출도 안 되었습니다. 신용등급이 이미 바닥이었으니까요.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국밥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사장님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안방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맞춘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고급 원단이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남편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소매 길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뭔데, 나 지금 바빠. 엄마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 수술비 보증금이 400만 원인데 80만 원이 부족해. 제발 80만 원만 빌려줘.
남편이 그제야 거울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뭐? 80만 원? 응, 80만 원만. 나중에 꼭 갚을게, 제발. 저는 남편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엄마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대. 금방이라도 터질 수 있대. 제발 딱 80만 원만. 남편이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더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야, 재수없게 왜 울고불고 난리야?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엉덩이가 쿵 하고 부딪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이 양복이 얼마인 줄 알아? 200만 원이야. 구두는 100만 원이고 내일 승진 파티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남편은 다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80만 원이 껌값인 줄 알아? 내 엄마잖아. 내가 왜 돈을 내? 정급하면 나가서 구걸하든지 알아서 해. 너희 집안이 망해서 돈 없는 걸 왜 나한테 와서 찾아? 남편이 거울 속 저를 흘겨봤습니다. 내 돈은 10원짜리 한 장도 못 줘. 당장 나가.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저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인가, 10년을 함께 산 사람인가, 제가 16억을 가져왔을 때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던 그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증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그것이 뒤섞인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아파트 화단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80만 원, 고작 80만 원 때문에 엄마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200만 원짜리 양복을 사면서 80만 원이 아깝다고 구걸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80만 원을 어떻게 구할지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결국 떠오른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인력사무소 소장님께 가부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저는 인력사무소 앞에서 소장님을 기다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30분째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셨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80만 원, 어머니를 살릴 80만 원만 생각났습니다. 운명의 국밥집. 저는 소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저 가불 좀 안 될까요? 어제 친정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수술비 보증금이 400만 원인데 딱 80만 원이 모자라요. 제발 80만 원만 가불해 주세요. 받듯이 일해서 갚을게요. 소장님은 담배를 꺼내 물고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가불이라 장여사, 원래 우리 사무소는 가불을 절대 안 해줘. 그건 분명히 알고 있지? 알아요, 하지만. 근데 방법이 하나 있긴 해. 소장님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VIP 행사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펑크 났어. 호텔 연회장 서빙이야. 세진식품 창립 기념 파티래. 거기 대타로 들어가 주면 일 끝나고 특별히 일당 2배 쳐서 정산해 줄게. 거기에 부족한 돈은 가불까지 해주고. 세진식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거긴 제 남편 회사예요. 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저 못 가요, 소장님. 거기서 남편 만나면 저 죽어요. 남편이 오늘 승진 파티한다고 했거든요. 만약 들키면. 선택해, 장여사. 엄마 수술비야 아니면 자존심이야? 소장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안 가면 우리 사무소에서 장여사한테 더 이상 일 못 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야. 블랙리스트,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기서 잘리면 다른 인력사무소에서도 일을 못 구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약값은? 아이들 학원비는? 그리고 80만 원은? 대신 주방 설거지만 하게 해주세요. 홀에는 절대 안 나가는 조건이에요. 주방에만 있으면 손님들 눈에 안 띄잖아요. 소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연회장 주방 설거지면 그것도 일이지 뭐. 그렇게 해줄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시장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그릇을 닦고 있는데
홀 쪽에서 사장님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야, 이 양반아, 돈도 없이 밥을 처먹었어? 유리창 너머를 보니 계산대 앞에 허름한 등산복 차림의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낡은 바람막이에 먼지 묻은 등산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이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쩌나 저기 사장님 지갑이 없네요. 뭐? 지갑이 없어? 경찰 불러. 당장 콩밥 먹여. 사장님이 국자를 들고 카운터를 탁탁 내리쳤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어깨가 왠지 어머니와 겹쳐 보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 홀로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어르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국밥값 제 일당에서 빼주세요. 제가 낼게요. 사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뭐 당신이 왜 내 아는 사이야? 아니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그래도 그냥 어르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참 세상에 별사람 다 있네. 알았어. 일당에서 9,000원 까는 거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저는 노인을 부축해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통 골목 구석에 나무 의자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젊은 사람한테 폐를 끼쳐서. 저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가방 깊숙이 넣어뒀던 한우 곰탕 한 팩이 손에 잡혔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만들어주신 건데 아껴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한우 곰탕이에요. 저희 엄마가 직접 끓인 건데 기운 나실 거예요. 노인이 곰탕 팩을 받아서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마시더니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 어디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자네 혹시 고향이 어디인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고향이요? 충북 괴산이요. 괴산? 이름은? 자네 이름이 뭔가? 장민주요. 장민주 혹시 부모님 성함이? 저 죄송한데 이제 들어가 봐야 해서요. 설거지가 밀려 있거든요. 저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노인의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연회장 가기 전에 일을 다 끝내야 했으니까요. 어르신 곰탕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조심히 가세요. 저는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서 나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전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우 곰탕 팩을 꼭 쥔 채로 말입니다. 그 눈빛에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되었을 때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주 씨, 오늘은 여기까지야. 저녁에 다른 데 가야 한다며?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31,000원, 국밥값 9,000원을 뺀 금액이었습니다. 돈을 주머니에 넣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저녁 6시 호텔 연회장, 남편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반전과 응징의 연회장. 저녁 6시 호텔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으로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아하게 들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직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는 좁은 복도를 지나 지하 라커 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물함에서 검은색 유니폼을 꺼내 입었습니다. 흰 셔츠에 검정 조끼, 검정 바지, 그리고 위생 모자와 마스크까지 말입니다. 복장을 갖춘 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눈 밑까지 철저히 가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명문대를 수석 졸업하고 대기업 기획팀 에이스였던 장민주는 지금 호텔 주방 알바생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편한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했습니다.
괜찮아. 딱 4시간이야. 주방 안에서 접시만 닦으면 돼. 홀에는 안 나가기로 했잖아. 주방 문을 열자 열기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거대한 가스레인지에서는 불꽃이 솟구치고 있었고 수십 명의 조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설거지?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네, 오늘 대타로 왔어요. 저기 개수대야. 그릇 쌓인 거 보여? 저거 다 닦으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개수대 앞으로 갔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접시였습니다. 그것을 수세미로 박박 문질렀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를 닦으면 2개가 밀려왔고 2개를 닦으면 4개가 밀려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같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개수대 앞에 서 있는 한전은 안전했으니까요. 홀 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주에 이어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세진식품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접시를 닦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4시간만 버티면 돼. 4시간만 버티면 8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4시간만 버티면 엄마를 살릴 수 있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와장창. 홀 쪽에서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 비명소리, 웅성거리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주방이 술렁였습니다. 잠시 후 홀과 주방을 연결하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배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야, 큰일 났어. 서빙 알바 2명이 넘어져서 다쳤어. 유리 파편에 손이 베어서 병원 갔어. 지금 홀 서빙 손이 비었단 말이야. 지배인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거기 당신 설거지하는 사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딱 좋네. 당장 홀로 나가. 저는 주방에서만 일하기로. 지금 그게 중요해? 안 나가면 오늘 일당 없어. 그리고 인력사무소에 클레임을 넣을 거야. 게다가 다시는 일 못 구하게 해줄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80만 원, 엄마 수술비, 여기서 쫓겨나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위에는 샴페인 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홀로 통하는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 너머로 화려한 조명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그리고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최대한 숙이고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괜찮아,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돼. 빨리 서빙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홀로 나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동료들과 와인을 마시는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쳐다보지 마, 제발 아무도 저를 보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투명인간처럼 수많은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샴페인을 날랐습니다. 연회장 구석 샴페인 타워가 있는 음료 테이블 뒤에 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이 다가오면 음료를 건네고 빈잔을 치우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일을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한복 정말 곱네요. 호호, 그래요? 우리 아들이 오늘 승진하는 날인데 제대로 차려입어야죠.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자주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박이 들어간 저고리에 윤기나는 비녀까지 말입니다. 주변에는 남편 동료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효자시네요. 저희 남편도 어머니 모시고 오시면 좋았을 텐데. 우리 준호가 원래 효심이 깊어요.
이번 승진도 다 그런 복을 받은 거죠.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부장님 부인분은 안 오셨어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뒤에서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아, 며느리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어머, 그래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나저나 오늘 음식이 정말 좋네요. 시어머니는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다고요? 지금 저는 바로 옆에서 서빙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이고, 목이 마르네. 저기 음료 좀 가져올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동료 부부에게 말하고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이고 몸을 테이블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제발 제발 못 알아보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여기 오렌지 주스 있네. 이거 하나 줘.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오렌지 주스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잔을 건네려는 순간 균형을 잃고 주스가 살짝 출렁였습니다. 아이고, 조심 좀 해.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잔을 받아들며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제 눈, 그리고 4년 동안 구박하며 봐왔던 그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장민주 아니니? 오렌지 주스 잔이 시어머니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어머.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여기를 왜 왔어? 내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와?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남편이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를 확인하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미쳤어? 남편이 낮게 내뱉으며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악, 팔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남편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저는 끌려가다시피 걸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왔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게 미쳤어. 어디서 기어나온 거야? 우리는 연회장을 가로질러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직원용 탕비실이라고 적힌 문 앞에 멈췄습니다. 남편이 문을 벌컥 열고 저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악! 저는 비틀거리며 탕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청소 도구들이 벽에 기대어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 물잔과 커피포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쾅! 남편이 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쳤어, 돌았어? 남편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나와? 내 회사야. 승진 파티 날 아내가 서빙 알바를 하고 있으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4년 동안 눌러왔던 참고 참았던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에 똥칠하려고 작정했어? 당장 꺼져. 저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당신이 돈을 안 줬잖아. 제 목소리가 탕비실 안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80만 원, 엄마 수술비 보증금 80만 원이 없어서 내가 여기 온 거야. 우리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일주일 안에 수술을 안 하면 돌아가셔. 그래서 당신한테 빌었잖아. 무릎 꿇고 빌었잖아. 80만 원만 빌려달라고. 제 목소리가 강하게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근데 당신이 뭐라고 했어? 200만 원짜리 양복은 사면서 80만 원은 아깝다고 했어. 나보고 나가서 구걸이나 하라고 했잖아.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나한테는 그 80만 원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엄마 목숨이 달린 돈이라고. 남편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처음 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사준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우리 엄마가 마련해준 차 타고 다니면서 4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으면서 고작 80만 원 하나 못 줘? 어떻게 나한테 이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바로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야, 장민주.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저요? 저는 이 집에 16억을 해온 며느리예요. 40평 아파트랑 외제차를 통째로 가져온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살고 있는 그 집, 여기 올 때 타고 온 그 차, 다 우리 엄마가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머니는 뭘 하고 계세요? 제 아파트에서 저한테 식모 취급이나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친정이 망하기 전에는 복덩이라면서요?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짐짝이에요? 이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조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짝. 저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때리세요. 4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가져온 16억이 사라지나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일해서 80만 원 받으면 제 엄마 수술비를 낼 거예요.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탕비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마스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디가?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군가 마시다 둔 건지 반쯤 차 있었습니다. 이게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와인잔을 제 머리 위로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제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마를 지나 눈썹으로 볼을 타고 턱으로 흘렀습니다. 흰 셔츠가 온통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포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서 있었습니다. 와인이 눈꺼풀을 타고 흘러 입술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 와인 쏟아졌네. 치워. 바닥에 흘렀잖아. 시어머니가 빈정거렸습니다. 왜 못 치워? 내가 흘린 거잖아. 내 손으로 싹 닦아.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저는 와인 웅덩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이 손에 묻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끈적했습니다. 그래, 그게 내 자리야. 명문대 나왔으면 뭐해? 바닥이나 닦는 게 딱 맞아. 그때였습니다. 음료 준비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쿵,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역광이었습니다. 복도에 불빛을 등지고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긴 직원 공간인데. 아, 회장님? 회장님?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눈물과 포도주가 섞여 시야가 흐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날카로운 눈매, 작은 체구지만 위험이 느껴지는 자세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이 탕비실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복도의 불빛에 가려졌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낡은 한우 곰탕 팩이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에 국밥집에서 만났던 그 노인, 낡은 등산복을 입고 국밥값 9,000원이 없어서 경찰에 끌려갈 뻔했던 그 노인, 제가 대신 돈을 내주고 어머니가 끓인 곰탕을 건네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때는 형편 어려운 어르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왜 여기에? 회장님이라고?
노인이 탕비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등 뒤로 쏟아지면서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손에 꼭 쥔 낡은 곰탕팩, 틀림없었습니다. 오전에 국밥집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노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시선이 저를 훑었습니다. 와인에 젖은 머리카락, 붉게 물든 셔츠, 부어오른 뺨,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처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이 변했습니다. 온화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이랬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여긴 직원 휴게실이라서 저희가 가족끼리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족끼리 대화? 가족끼리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젖골이 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게. 시끄러워.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쩔쩔매는 건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 저 노인이 누구길래? 노인이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괜찮네. 노인이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분은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명주 손수건이었습니다. 금실로 머리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손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와인과 눈물이 섞인 얼굴을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오전에 나한테 이거 줬지? 노인이 곰탕팩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맛 20년 만이야.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노인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고향이 충북 괴산이라고 했지 이름이 장민주이고. 네, 맞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뭐야? 박순덕이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박순덕. 역시 맞았어. 맞아, 그 곰탕 맛이야. 20년 전 그 맛이야.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일어나게. 노인이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는 그냥 서빙 알바생이에요. 저희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안? 이 사람이 자네랑 무슨 관계지? 노인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아내한테 와인을 끼얹고 바닥에 엎드리게 하는 게 자네 가족의 방식이야?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든 상관없어. 자네가 막지 않았으면 똑같은 거야. 노인이 저를 부축한 채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이건 가정사라서 회사랑은 관계가. 비켜. 한 번만 더 내 앞을 막으면 자네 경력은 오늘로 끝이야.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노인이 저를 데리고 탕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환하게 밝았습니다. 연회장 쪽에서 음악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회장 쪽에서 음악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윤 회장이 제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 아래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를 향했습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와인에 젖은 셔츠, 엉망이 된 머리카락, 수백 명 앞에서 이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개 들어.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장민주 씨 고개 들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윤 회장이 연회장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에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민주 씨, 자네 어머니 병원비, 입원비와 수술비 전액을 내가 방금 입금했어. VIP 병실로 옮겼으니 걱정하지 마. 자네 어머니 박순덕 씨 뇌출혈 수술 예정이지 최고의 전문의들을 붙여놨어.
내일 아침에 바로 수술을 들어가실 거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오늘 오전에 자네한테 국밥값 받고 이 곰탕까지 받았잖아. 내가 이 맛을 알아. 20년 전 맛이야. 그래서 국밥집 사장한테 자네 이름을 물었어. 자네가 인력사무소에 다닌다고 하더군. 거기 소장한테 연락해서 자네가 오늘 여기서 일한다는 것도 알았고 집안 사정도 다 들었어.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여자는 그냥 서빙 알바생이에요. 입 다무세요. 윤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시선이 시어머니를 꿰뚫었습니다. 상관없어? 방금 탕비실에서 며느리한테 와인 끼얹고 뺨 때린 사람이 누군데? CCTV로 내가 다 봤어.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이야.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아이를 업고 길거리에 나앉았어. 겨울이었어. 굶은 지 사흘째이었고 아이는 열이 펄펄 났지. 충북 괴산의 어느 농가 앞에서 쓰러졌어. 죽겠구나 싶었지. 근데 그 집 아낙네가 나를 발견하고 헛간 방에 들여줬어. 따뜻한 방, 따뜻한 밥, 그리고 직접 끓인 한우 곰탕. 윤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박순덕 씨야. 장민주 시어머니. 대가도 안 바라고 신원도 안 묻고 그냥 불쌍하다고 석 달을 먹여 살렸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그분 덕이야.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도 내 아이도 그 겨울에 얼어 죽었어. 그랬다면 이 회사도 없었을 테고 여기 있는 모든 직원도 이 자리에 없었겠지. 장민주 씨 어머니 덕분에 지금 우리 모두가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윤 회장이 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자네가 뭘 했어? 은인의 딸한테? 80만 원. 장모님 수술비 80만 원이 없다고 아내를 내쫓아? 본인은 2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서서?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박준호. 자네는 해고야. 인성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놈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기회? 자네 아내는 기회를 줬잖아. 80만 원만 빌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다며. 그리고 그 아파트, 자네 집, 자네 아내가 16억으로 해온 거라며. 내가 그 정도도 안 알아보고 이렇게 큰 소리 칠 것 같아? 당장 나가. 내 회사에서 내 은인의 딸 인생에서 당장 빠져. 남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남편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4년 동안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이 수백 명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클로징 새로운 시작.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충북 괴산의 너른 들판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얀 건물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 내 한우 곰탕 건물 정면에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소그림 옆에 어머니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 회장님께서 투자해 주시고 저는 대표이사가 되어 어머니의 손맛을 전국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시고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에 나오셔서 곰탕 맛을 확인하십니다. 아이들은 주말이면 시골 할머니 댁에 와서 뛰어놉니다. 남편과는 이혼했고 양육권과 위자료, 아파트 모두 제가 가져왔습니다. 윤 회장님의 법무팀 덕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도 못하고 지금 고시원에서 산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 집을 전전하신다고 합니다. 용서하느냐고요? 아니요, 용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곰탕 한 그릇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평생 만들어온 그 맛, 20년 전 윤 회장님을 살렸던 바로 그 맛입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식모도 아닙니다. 80만 원에 목숨 걸던 장여사도 아닙니다. 저는 연 매출 150억 순덕 내 한우 곰탕의 대표 장민주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나쁜 씨앗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20년 전 어머니가 뿌린 선한 씨앗이 저를 살렸고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선행 하나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민주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어르신의 평온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니어 행복 충전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